그거 한글 지원을 하는 거예요? 아, 네. 한글 지원도 하고 관리자 모드에서 그 내부에 뭐 한국 팀원, 일본 팀원, 뭐 베트남 팀원이 있다면 각각 다 본인의 언어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쇼피파이라고 하는 이 플랫폼 자체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네. 귀사는 오직 쇼피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쇼피파이 회사는 아니시고 네네. 그걸 구축해주고 도와주는 회사인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원래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누구나 쉽게 네. 카페 24보다도 더 쉽게 쇼피파이를 자사모로 구성할 수 있는데 네. 아무래도 그것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기사는 그걸 도와주는 네, 맞습니다. 제휴사인가요? 어떻게 되십니까? 네, 쇼피파이 파트너스. 네? 파트너사. 파트너사. 네. 쇼피파이가 이제 쉽게 만들 수 있기는 한데 꼭 막상 들어가면 또 쉽지 않은 부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저희가 이제 A 프로젝트까지 다 제작을 해드립니다. 쇼피파이가 SEO 측면에 좀 최적화가 잘 되는 거예요. 아, 네. 쇼피파이 이제 그 SEO 측면에서도 워드프레스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워드프레스가 이제 제일 잘 돼 있는 솔루션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쇼피파이도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쇼피파이를 해외에 최적화됐잖아요. 네. 해외에도 쓰고 어차피 국내도 같이 쓸 것 같은데 네. 그때도 쇼피파이를 이용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뭐 다른 문제가 있어서 이거 제시하고 다시 뭐 카페이시나 이런 걸 다시 역개발을 해야 되는지. 아, 쇼피파이 같은 경우 이제 국내에서 이슈 포인트 중에 하나가 우편 번호 찾기 검색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우리나라는 이제 많이 쓰잖아요. 우편 번호 뭐 어디로 치면 이렇게 딱 그대로 이제 검색가 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쇼피파이는 제공이 안 돼가지고 국내모로 구축하시면 저희가 이제 우편 번호 찾기 서비스도 넣어서 쇼피파이 내부에서 이제 우편 번호 검색 서비스를 넣을 수 있도록 저희가 넣어요. 예. 만약에 저기 지금 옵션한테 안 맡기고 직접 내가 만든다 했을 때 네. 그것도 쉬워요? 쉽지는 않지만 뭐 어느 정도의 노력을 인풋을 넣느냐에 따라서 이제 될 수도 있고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카페24를 구축할 수 있으면 쇼피파이로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한국에서도 카페24로 쇼핑몰 제작 대행해주는 회사들이 많아요. 카페24가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쇼피파이가 아무리 쉽다 그러더라도 진짜 마음에 드는 쇼핑몰 구축하려면 하는 게 더 싸다는 뜻이죠. 쇼피파이 사용이면 이제 플랜이 최근에 바뀌었는데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이제 총 4가지 플랜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건 이제 3가지인데 이제 25불, 65불, 399불입니다. 여기서 이제 큰 차이점은 결제 수수료가 쇼피파이에서 2%씩 가져가고요. 기본 플랜은 중간 플랜은 1%를 가져가고요. 마지막 이제 어드밴스 플랜은 0.5%를 가져가고 그리고 쇼피파이 플러스 플랜이라고 또 하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서 스토어가 많은 경우 사용을 하고 쇼피파이 플러스 플랜을 쓰면 총 10개의 스토어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399불이라는 그거는 어느 정도의 그 수준인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분석 기능 관련해서도 좀 더 상세한 데이터를 주고요. 어드밴스는. 근데 기본적으로 처음 시작하시면 25불 써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수수료. 그러니까 2%를 가져가고 1%를 쇼피파이에서 가져가고 390불짜리 0.5%를 그러니까 수수료보다 이제 이 플랜이 더 싸다면은 이 플랜을 업그레이드 해나가면 돼요. 용량 차이는 상관이 없어요? 네네, 그거는 인벤토리 차이가 최근에 이제 바뀌어가지고 있기는 한데 상품 업로드에 대한 용량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에 바뀌어가지고 지금 그런데 저기 25불은 쇼피파이가 제공하는 결제 수단을 쓰는 거잖아요. 아니 쇼피파이 거를 안 써도 안 쓰면 2%. 쇼피파이 페이먼트를 쓰면 이제 페이먼트랑 계약하게 되는 이제 그 금액을 내는 거고요. 그 쇼피파이가 제공하는 결제 수단을 안 쓴다는 얘기는 외부의 어떤 결제 수단을 쓴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결제 수단 플러스 2%라는 뜻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K지니시스를 쓰면 K지니시스 이해됐나요? 이용에다가 2%를 내는 거죠. 1%를 내는 거랑 0.5%를 내고. 이것도 399달러짜리를 썼을 때는 외부 결제 수단을 쓸 거 아니에요. 우리 결제 수단이 없잖아요. 그래서 외부 결제 수단을 썼을 때 보통 일본의 경우는 3.2%에서 3.5%를 결제 대행사가 가지고 가요. 결제 수수료가 0.5%가 아니라 쇼피파이가 가져가는 게 0.5%다. 쇼피파이 결제 시스템은 뭐가 있죠? 쇼피파이 페이먼트가 기본적으로 있고 페이팔, 엑싱데이, 페이먼트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거 수십, 수백, 몇 가지 이상도 될 것 같습니다. 국내 모든 결제 시스템을 다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국내 거는 KG이니시스밖에 없습니다.
근데 페이니시스 붙이면 뭐 네이버 페이, 카카오페이, 포토스 다 있으니까요. 쇼피파이 페이만 그랬을 때 저 금액이 틀려서요. 이 금액은 똑같습니다. 금액은 똑같은데 수수료를 안 떼간다고요? 수수료 떼갑니다. 요 비슷한 수수료로 떼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쇼피파이 홈페이지를 제작을 하려고 미래를 맡길 때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단순하게 뭐 판매한다기보다는 커스터마이징 좀 많이 해서 어떤 방식으로 드리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요구사항이 어떤 품목을 판매하시는지 보고 상품들 어떤 거 판매하시는지 보고 상품 그 옵션단을 어떻게 구성하고 싶으신지 자유롭게 저희한테 와이어프레임이라든지 손으로 그리셔도 되고 텍스트로 쓰셔도 되고 전달을 해주시면 미팅 진행하고 티콘도 뭐 그렇게 이제 미팅 해가지고 진행했습니다. 쇼피파이를 구축해갖고요. 예를 들어 티콘하고 하면 일본하고 연계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까 그 결제 수단이 지금 그 국내는 KB뿐이 안 되고 이제 그 일본의 경우는 그 결제 수단이 어떤 게 되나요? 그 엑신베이도 많이 사용하시죠. 저희 다른 일본 고객사분들의 엑신베이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이 키는 지금 어떤 거 쓰고 계시나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엑신베이는 한국에서 이제 일본에다 파시는 경우고 저희는 이제 일본에 직접 상점을 오픈하고 이제 판매를 하는 거다 보니까 현지 결제가 붙어서 코모슈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가 다 있고요. 개인 결제나 이제 뭐 후불 결제까지 다 하고 있어요. 현금 결제 이런 거 다 티콘에서 알아서. 네. 티콘이 소개해주는 결제 대행사하고 일하게 되는 거죠. 엑신베이를 쓴다는 거는 역직구 방식일 때 쓰는 거예요. 한국에서 판다는 뜻은 뭐냐면 소비자가 반품을 한국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드물게 되는 회사도 있겠지만, 근데 티콘이 얘기하는 거는 결제 대행사도 일본 결제 대행사를 쓰게 하는 거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엑신베이 같은 거 써봤자 대인 결제가 안 돼요. 물론 대인 결제가 10년 전에는 거의 40%였거든요. 대인 결제라는 건 뭐냐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짜장면 배달해주면서 그 자리에서 결제 받아가는 게 대인 결제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 전자상거를 그 엑심에서는 못한다고요. 그건 사가와 거니까. 대인 결제 제도는 이런 걸 다 붙여야지 소비자들이 들어와서 자기가 원하는 결제 수단을 쓸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후불 신용 결제라는 제도 말씀드렸잖아요. 후불 신용 결제라는 거는 법인들은 그때그때 결제하기보다 한 달 몰아서 결제하고 싶어 하잖아요. 혹은 금액이 클 때 현찰 주고 결제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불 나중에 지불할 테니까 너 나 그 물건 보내줘 이럴 때 우리도 무섭잖아요. 우리 지금 뭐 한 푼 한 푼 모아서 그 많이 팔았는데 한 명한테 뭐 1억 원짜리 팔라고 무섭잖아요. 이럴 때 나를 믿고 안심하고 둘이 거래해. 책 내가 줄게. 이게 후불 결제예요. 그런 제도를 붙이려면 일본 결제 수단을 써야 된다는 뜻이죠. 근데 그 쇼피파이에는 붙일 수가 없어요. 붙일 수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티쿤이 처리해 주는 거죠. 법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티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플랫폼을 쇼피파이 쓰는 게 현재로서는 최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쇼핑몰에 쇼핑몰 있잖아요. 그 별도 견적을 따로 이제 저희한테 요청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저희가 별도 견적서를 작성해가지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쇼피파이 자체 내에 있는 결제 시스템을 쓰지 않고 저희 이 웹사이트 다이렉트에서 결제는 이거는 쇼피파이에서 수수료 내죠. 그렇죠. 저는 소비자는 티콘 일본 법인하고 거래하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네. 그런 거는 많이 했었던 일이니까. 하여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정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오프라인 거래의 모든 형태는 온라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하시면 돼요. 나 이런 거 하고 싶은데 또 다 다른 사람도 고민했던 거거든요. 견적서를 일본 법인으로 해서 이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안 그러면 뭐 일본 사람들도 쉽게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티쿤이 하는 일은 일본의 법인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일들을 처리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쇼피파이를 가지고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일본 법인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쇼핑몰을 만들어서 잘 돼 있잖아요. 근데 아마존에 들어가고 싶어, 일본 아마존에.
이건 또 일본의 법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그 카페에도 기사를 올렸지만 우리가 요키 플라자라고 티쿤이 직영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거 쇼피파이로 만들었거든요. 쇼피파이로 만들었는데 꼭 그것 때문은 아니죠. 뭐 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아마존에서 입점하라고 요청이 온 거예요. 아마존에서 먼저 요키 아마존에 입점해주면 우리가 지원하겠다. 뭘 지원할 거니? 그랬더니 어쨌든 지원 담당자를 두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셀러 중에 0.1%만 지원 담당자를 둔다는 거, 두는데 이게 티쿤 요끼더러 자기들이 그걸 해줄 테니까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종합몰에 들어가는 걸 우선으로 하면 안 된다. 그렇지만 피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또 한 8년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요끼를 잘 운영했기 때문에 그런 기회도 온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잘 안 될 거예요. 오픈마켓 저는 홍보용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거에서 안 팔리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큰 기대는 안 한다. 그래서 좀 전에 그 얘기 한 거예요. 전체 흐름은 여전히 독립몰로 가야 된다.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고 독립몰을 만들 때는 그걸 샵빌더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쇼피파이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냥 솔루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샵빌더라고 뭐 샵빌더라고 일단 부르죠. 샵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샵빌더가 일본에 마땅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쇼피파이 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